네, 오늘 영상선 데드풀 3편을 본 직후 생각해볼 수 있었던 떡밥에 대해 얘기해보는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일단 채널 정체성에 맞게 크리스 에반스가 맡았던 역할이 판타스틱4의 휴먼 토치였다던가, 오프닝에서 데드풀이 방문한 곳은 영화 로건에서 울버린이 죽음을 맞이했던 것과 동일한 장소였다. 로건 당시 X-23로 등장했던 로라가 성장한 모습으로 재등장했다. 엘렉트라, 블레이드도 오랜만에 재등장했고, 제작 불발로 인해 끝내 그 배역을 맡을 수 없었던 채닝 테이텀의 갬빗도 원작 코믹스의 코스튬을 입고 등장했다는 등 이전 작품을 모두 시청했거나 마블 소식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을 법한 팬들은 이미 알고 있을 만한 내용들은 다음 영상에서 천천히 다루도록 하고, 이번 영상에선 좀 더 매니악한 부분에 대해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건 이 데드풀 3편에 등장할 멀티버스에 대한 떡밥이었는데, 먼저 데드풀이 바네스와 같은 기존 멤버들과 함께 있었던 유니버스 같은 경우 엑스맨 유니버스와 동일한 지구일 0005라고 표기되는 걸 볼 수 있었고, 데드풀이 어벤져스가 되기 위해 해피를 찾아간 곳은 지구 616의 신성한 타임라인이라고 표기된 걸 볼 수 있었죠. 그런데 데드풀이 이 지구 616을 방문한 장면에 주목해보면 그 손목에 아직까진 그 타임머신이 채워져 있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제4의 벽을 넘어 쓰이는 데드풀은 엑스맨 유니버스인 지구일 0005 출신임에도 마블 유니버스에 존재하는 어벤져스에 대해 알고 있었고, 그렇게 바네사 등을 살린 후 타임머신을 부수기 전 어벤져스가 되기 위해 지구 616을 방문했던 걸 알 수 있는데, 이때의 시점이 2018년 3월 14일, 즉 앤트맨 2편에서 제닛을 구할 무렵이자 인피니티 워가 발생하기 몇 달 전의 시점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장면 속 해피와 데드풀의 대화에 집중해보면 데드풀이 스타크 타워에서 위로행위 같은 걸 하다가 걸렸다고 하는 걸 볼 수 있고, 해피의 집무실 중앙에 전시된 캡틴의 프로토타입 실드 같은 경우도 과거 아이언맨 프랜차이즈에서 볼 수 있었던 것과는 달리 그 빗살의 개수가 8개가 아닌 5개로 표현된 걸 볼 수 있는데, 앞서 언급한 스타크 타워 같은 경우도 그 이름이 어벤져스 타워로 바뀐 게 이보다 한참 전이기도 하고, 심지어 그 이름이 어벤져스 타워로 바뀐 후 토니가 이걸 매각한 것도 해당 시점보다 2년 전인 2016년이었기 때문에 데드풀이 스타크 타워에서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시점이 되겠죠. Wait, you're moving? Who's moving? Yeah, don't you watch the news? Tony sold Avengers Tower. We're relocating to a new facility upstate where hopefully the cell service is much. 물론 과거 이 가면을 쓰고 있던 꼬마가 피터였다는 가설에 흥미를 가진 제작진이 이후 이 같은 설정을 정식으로 채용하면서 공식 설정이 된 이 가면 같은 경우 해피의 집무실 내부에 해당 사진 속 피터의 얼굴을 교묘하게 가린 각도로 놓여져 있는 걸 볼 수 있기도 했고, 스타크 산업의 CEO가 된 페퍼가 표지 모델로 실려있는 포브스지를 발견할 수도, 운전기사부터 시작해 보안실장까지 올라간 해피의 지난 역사나 집무실 내부의 선반엔 수트케이스 형태의 마크5 아머가 전시되어 있는 것도, 데드풀이 나갈 때 보이는 포스터에는 스타크 엑스포의 전신인 1954년 세계박람회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등 기존 MCU 흐름과 동일한 걸 더욱 많이 발견할 수 있었지만, 개인적으로는 기존에 우리가 봐왔던 지구일 99999와 가장 흡사한 유니버스가 지구 616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건은 기존의 지구일 99999와 거의 흡사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도 이처럼 약간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는 게 지구 616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닥스 2편 당시에도 대부분의 사건은 우리가 봤던 지구일 99999와 비슷하게 흘러갔지만, 그중 과거에는 강조된 적이 없었던 예법이 오랜 전통이라고 강조되는 장면 등 의도적으로 배치한 약간의 차이점을 통해 616과 19999를 구별할 수 있다고 언급한 적도 있었고, You know it's ancient custom to bow in the presence of the Sorcerer Supreme? Yeah, I'm aware of the customs. Our universe is 838, and we've designated yours 616. 해피 집무실 내부의 선반에선 메비우스의 띠를 형상한 조형물이 떡밥처럼 올려져 있는 걸 발견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TVA 같은 경우도 기존 영상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드라마 로키에 등장했던 것과 데드풀 3편에 등장한 곳이 다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앞선 로키 엔딩 무렵 볼 수 있었던 것처럼 히오리 민즈가 관리했던 TVA는 지구 616만을 기준으로 시간선이 더 이상 분기되지 않도록 시간선 하나하나를 가지치기 해오고 있었지만, 이후 시간선들 하나하나가 모두 순간에 다른 선택을 한 생명들로 가득 찬 곳임을 알게 된 B-15 등이 이 시간선들을 더 이상 삭제하지 않게 되었고, Those are people. 결국 로키가 지구 616을 기준으로 분기된 모든 시간선들을 포용하게 된 것이었지만, 자칫 같은 인물로 착각할 수 있는 이 B-15과 동일한 인물 같은 경우 패러독스가 관리하고 있는 구역이 어디냐고 물었고, 이에 부하로 보이는 TVA 요원 중 한 명이 패러독스가 관리하는 것은 지구일 0005라고 한 걸 보면, 지구 616만을 기준으로 분기된 시간선을 관리하고 있는 로키의 TVA와는 그 근본적인 단위부터가 다른 훨씬 더 거대한 집단인 걸 알 수 있기 때문이죠.
패러독스가 관리하던 구역의 TV에도 드라마 로키에서 볼 수 있었던 것과 매우 흡사한 타임라인 모니터가 있는 걸 볼 수 있고, 이 타임라인의 중심을 기준으로 여러 시간선이 분기되고 있는 것도, 또 패러독스가 데드풀에게 내 유니버스가 서서히 삭제될 것이라고 언급하는 장면이나, 이후 B-15처럼 생긴 요원이 데드풀에게 내 유니버스가 놀랍게도 살아나고 있다고 하는 장면을 보면 그 타임라인의 중심이 되는 뿔이, 즉 유니버스 자체가 변화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패러독스가 관리하고 있던 건 지구 616의 시간선을 관리하게 된 로키와 마찬가지로 지구의 0005만을 기준으로 분기된 시간선들일 뿐, 모든 멀티버스마다 존재하는 시간선 전체를 관리하고 있는 건 이 B-15처럼 생긴 요원이 속해 있는 TVA 본사 같은 곳이었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이고요. 물론 패러독스가 관리하고 있던 구역인 지구의 0005 같은 경우 엑스맨 유니버스의 넘버링임에도 패러독스가 보고 있던 모니터에는 캡틴 아메리카나 아이언맨처럼 우리가 알고 있던 MCU의 한 장면이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었기 때문에 패러독스나 TVA 본사에선 담당 구역을 제외하더라도 멀티버스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걸 유추할 수 있을 것, 또 그렇기 때문에 토르가 데드풀의 죽음을 보고 슬퍼하는 장면이 먼 미래에 생길 것이라고 한 것 또한 어느 멀티버스의 한 곳 중 미래에선 이러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TVA가 서로 다른 곳인 점에 대한 또 다른 증거는 분기된 시간선, 나아가 이 분기된 시간선의 뿌리라고도 할 수 있는 유니버스 자체를 처리하는 방식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과거 드라마 로키에선 로키가 시간선이 충돌하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모든 시간선을 포용하기로 해 실제로 풀은되지 않은 여러 시간선이 서로 충돌하며 발생하는 스파크 현상까지 볼 수 있었지만, 이 패러독스가 관리하는 지구의 0005의 분기된 시간선은 과거 히어리메인즈가 관리했던 신성한 타임라인만큼은 아니어도 분기된 시간선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는 선에서 풀은되며 관리되고 있다는 걸 유추할 수 있었다는 점, 또 결정적으로 모든 시간선, 나아가 그 시간선의 뿌리가 되는 유니버스마저 통째로 삭제할 수 있는 타임리퍼 같은 경우 그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 패러독스가 사용하려고 했던 게 비인가된 것이었다고 언급된 걸 보면, 반대로 인가된 건 사용할 수 있다는 것, 나아가 인가된 건 사용한 적도 있다는 걸 의심해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TVA 본사로 보이는 곳에선 그 필요에 따라 유니버스 자체를 이 타임리퍼로 삭제했던 걸 유추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도 그럴 것이 애초에 로키가 이러한 희생을 한 것도 리셋 차저로 시간선을 하나하나 없애는 것에 동의할 수 없었기 때문이지만, 이 타임리퍼 같은 경우엔 그 내부의 구조도 리셋 차저 수십 개를 연결해 놓은 듯한 구조인 건 물론 그 기능도 분기된 모든 시간선 하나하나를 없애지 않아도 그 뿌리가 되는 유니버스 자체를 없애는 더 고성능의 것이기 때문에 이 TVA가 같은 곳이고 B-15도 동일한 요원이라면 사실 타임리퍼 같은 장치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부터 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개인적으로는 해당 작품에 등장했던 TVA 본사 또한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은 아닐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것 같고, 때문에 이 TVA 본사 같은 곳의 리더가 캉의 변종 중 한 명의 가능성까지 기대해 볼 수 있을 듯한데, 최근 영상에서 언급했듯 캉을 중심으로 한 스토리에 큰 변화가 있을 게 예상되는 만큼 이 점에 대해선 개인적인 추측과는 별개로 아직 확신할 수 없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재밌는 건 패러독스의 담당 구역이 어디냐고 묻는 장면을 통해 TVA 본사 측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 중 하나인 걸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던 지구의 0005와는 달리 지구 616은 데드풀이 어벤져스 면접에 참석했을 때 표기된 걸 제외하곤 해당 작품 내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된 적이 없다는 건데, 개인적으로는 히어리메인즈가 관리했던 지구 616이 멀티버스로부터 유일하게 격리되었다는 점에 주목했다는 걸 고려했을 땐 데드풀이 616으로 넘어올 수 있었던 것도 이젠 616을 관리하게 된 로키의 의도였을 가능성, 또 그렇기 때문에 TVA 본사나 패러독스 측에선 데드풀이 616을 방문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것일 가능성도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패러독스 또한 데드풀에게 시간선을 오용한 건 알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부른 건 아니라고 했을 뿐, 멀티버스간 문제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었던 걸 보면 데드풀이 단순히 지구 100005 내의 시간선만을 이동했던 걸로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처럼 TVA 본사로 보이는 곳이 드라마 로키에 등장했던 것과 매우 흡사한 느낌을 주는 건, 반대로 히어리메인즈가 멀티버스 전쟁 중 지구 616만을 분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의 멀티버스 캉 변종들이 운용해왔던 TVA 시스템을 그대로 차용했기 때문의 가능성, 그렇기 때문에 그 핵심 멤버 중 한 명도 같은 변종인 것일 가능성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이 TVA와 매우 흡사한 느낌을 줬던 보이드 또한 얼라이언스의 느낌은 이전 작품과 많이 달랐지만, 또 로키 시즌2의 마지막 장면에서 볼 수 있었던 보이드 속 피라미드까지 존재했다는 점, 결정적으로 데드풀과 울버린이 이 보이드 내에 존재하는 국경으로 향한다는 떡밥이 등장했던 걸 미루어 봤을 땐 이 보이드 자체는 로키에 등장했던 것과 동일한 게 맞지만, 히어리메인즈가 이 국경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보이드와 자신만의 영역을 분리해 관리해왔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이번 영상에선 이처럼 멀티버스에 대한 떡밥을 간단하게 훑어봤는데, 아직 작중에서 언급된 반물질, 앵커빙, 슬링링 포탈, 여러 카메오 등 아직 설명하지 못한 부분도 많기 때문에 향후 업로드할 데드풀 3편 관련 영상들까지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잊지 마시고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올원이었습니다.